안녕하세요. 뭐야뭐야TV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발 아래에 뒀던 남자. 동양 서양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반을 쓸어버린 몽골의 군주.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그의 군대에 의해 죽은 사람의 수는 4천만에 달하며 이는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죽은 사람의 수를 합친 것만큼 많습니다.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국, 나폴레옹 제국, 중국, 소련보다 더 광활한 영토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공포스러운 정복자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사람의 목을 베서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피도 눈물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부터 아랍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은 표현은 잔인하다였습니다. 누군가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마, 피로 세계를 정복한 야만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몽골 제국의 전성기인 13세기의 칭기스칸과 그의 군대들은 유라시아 지역을 거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몽골 제국의 군사는 고작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인원이 넓은 땅을 지배하며 유럽까지 위협하다 보니 자연스레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복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기스칸이 이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꿈도 포부도 아닌 세상을 향한 복수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세상의 절반을 피로 물들였을 만큼의 원한이 생겼을까요?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162년 몽골 보르지긴 부족의 족장이었던 예수게이와 그의 아내 후엘로니사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훗날 칭기스칸이 되는 태무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태무진이 아버지가 약탈을 통해 메르키트 부족장으로부터 지금 이 아내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 당시 몽골은 서로 뺏고 뺏기는 약육강식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임신하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무진을 임신하게 됩니다. 태무진이 태어날 당시 몽골은 혼란 그 자체였고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다양한 유목민이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나이만족, 게레이트족, 타타르족, 메르키트족 등 세력이 강했던 4개의 유목민 부족과 세력이 약한 유목민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를 약탈하거나 죽여야만 살아남는 시대였고 태무진은 그 중에서도 세력이 약했던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은 몽골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무진이 태어날 당시 몽골 쪽은 금나라 때문에 초원의 눈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멸 직전에 괴롭힘을 받았는데요. 금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광물 자원 등 누구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북중국으로 당시에는 금나라로 불렸습니다. 금나라는 점점 강력해지는 몽골 유목민 집단을 보고 위협을 느끼며 장차 위협이 될까 두려웠기에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생존하기 힘든 시절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부족을 이끄는 리더뿐이었습니다. 이때 부족이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은 복수심이었는데요. 자신과 가족이 위험에 처하거나 약탈당했을 때 제대로 복수해주는 힘있는 리더를 따랐던 것입니다. 눈물시대에 자라난 그가 9살이 되었을 무렵 그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의 견제가 심하던 시기에 연합세력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혼동맹이었는데요. 그렇기에 태무진도 다른 부족의 부르테라는 여성과 혼인을 약속하게 됩니다. 혼인을 약속하면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무는 풍습인 대릴사의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수게이더는 아들을 그곳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몽골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던 타타르족과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게이는 타타르족과 오랜 적대관계였으나 몽골의 풍습에 따라 설마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타타르족은 술에 독을 타 예수게이를 죽이고 맙니다. 태무진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엄청난 시련과 역경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다 과거 아버지가 의탁했던 타이치우드 부족장의 도움으로 몇몇 친척들을 만나 살 곳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예수게이가 첫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자 태무진의 이복형인 백데르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몽골의 법은 이복형이 어머니와 결혼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장이었던 태무진은 그것이 싫었고 더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동생들과 함께 이복형을 활로 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족장은 부하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도망친 태무진은 산속에 숨었지만 결국 잡히게 되는데요. 그 후로 끔찍한 포로 생활이 이어지며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내 브루테와 그녀의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내를 되찾은 태무진은 큰 세력을 갖고 있던 게레이트의 수장이며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던 웅칸에게도 찾아가 브루테의 결혼 예물인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웅칸에게 선물로 바치며 의부자 관계를 맺으며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검은 담비 가죽은 당시 말 1000마리의 값어치였는데요. 웅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태무진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이런 평온도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내 브루테가 메르키드족에게 납치당한 것인데요. 메르키트족은 과거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어머니 후엘론을 납치해온 부족입니다. 다른 부족에게 당한 일을 그대로 복수하는 것이 몽골의 법칙이었기에 예수게이의 아들 태무진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메르키트족은 과거의 복수를 위해 그의 아내를 납치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포로 생활 끝에 어렵게 다시 만난 아내를 잃게 된 그는 다시 케레이트족의 웅칸을 찾아가 함께 메르키트족을 습격하자고 간절히 청했고 웅칸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승낙합니다. 이때 태무진의 의형제이자 친구였던 자무카도 함께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들은 메르키트족을 덮쳤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해 아내 브루테를 되찾게 됩니다. 복수전에서 승리한 태무진은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온갖 시련을 겪은 그는 전리품보다는 오로지 아내를 되찾음과 복수가 더 큰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욕심없는 모습은 그 당시 리더들에게선 볼 수 없는 남다른 모습이었기에 부족원들은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어린 시절부터 목숨을 건 처절한 삶, 그리고 대외적 대내적인 절박함, 이 모든 척박함이 그토록 잔인한 악명을 떨치는 칭기스칸을 만드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의 전쟁에서의 잔인성은 아랍의 역사학자는 너무 끔찍해서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민족은 처음 본다. 아바스 왕국은 시내를 걸으면 발목까지 피가 차올랐다 등 잔혹성에 대해선 여기에서조차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러시아는 너무 깊은 트라우마가 생겨 칭기스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칭기스칸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